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장기 이식을 대기하다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기독교 영화제 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15일 개막합니다. 올해는 갈망을 주제로 엿새 동안 이어지며 그리스도인들이 즐기고 고민할 수 있는 14편의 영화가 선을 보입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카페를 통해 마을 주민과 소통하며 선교를 하고 있는 인천 등불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최근 담임 목사의 급작스런 사임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지구촌 교회가 차기 담임 목사 청빙 등을 논의할 미래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미래준비위원회를 통해 4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교회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신장기증인과 이식인들의 모임 새생명 나눔회가 어제부터 이틀 동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장기 이식을 대기하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생명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사랑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신장 기증을 통해 생명을 나누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새생명 나눔회는 서울역에서 홍보 캠페인을 열고 장기 기증의 소중한 가치를 시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장기 이식 대기 환자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생면부지 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장기를 기증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생명 나눔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더 큰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몸에 장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받으신 분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그 사랑이 다 전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규정이 바뀌어진다면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웃의 아픔을 생각하고 나누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일에 동참하여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장기를 이식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식인들은 만성 신부전증의 고통 속에서 기적처럼 두 번째 인생을 선물받았다며 기증자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그런 분 때문에 더 열심히 건강하게 이렇게 살면서 보답을 해야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열심히 사는 저를 바라보고 어딘선가는 지켜보고 계시겠죠. 새생명 나눔에는 신장 기증자와 이식인들이 새로운 가족이 돼 장기 기증 이후의 삶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1991년부터 생존 시 신장 이식 결연 사업을 진행해왔고 현재까지 969명이 자신의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새생명 나눔의 회원들은 신장 기증과 이식 후에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장기 기증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며 장기 이식 수술비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27년 전 신장을 내어준 최연아 권사와 그 신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김영길 목사. 이들은 장기 기증을 통해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사랑의 본질을 배울 수 있었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장기 기증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혈투도 했어요. 1년 동안 아침 새벽에 하고 오후에 오고 얼마나 고통당했는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해서 그 장님을 통해서 전혀 모르는데 소개해줘가지고 이게 이식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신장이 2개인데 2개는 나눠 가지라고 2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깨어나면서 하게 됐어요. 저는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제 인생에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한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국내 장기이식 대기원자가 5만 3천 명에 육박한 가운데 매일 8명이 생명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기독교 영화제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15일 개막합니다. 엿새 동안 진행되는 영화제는 갈망을 주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즐기고 또 고민할 수 있는 14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엿새간의 영화 축제를 펼칩니다. 영화제 전반을 이끌어가는 주제는 갈망.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점점 소외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영적인 갈망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 자유에 대한 갈망, 생명에 대한 갈망을 다루는 영화들로 꾸며봤습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개막작과 폐막작을 포함해 모두 12편의 장편과 2편의 단편을 준비했습니다. 개막작 저니 투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고 드러나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갈등, 해결의 과정을 다룹니다. 잘 알려진 성경 이야기가 경쾌한 뮤지컬로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연극으로 더 유명한 프로이트의 라스트 세션은 폐막작으로 관객을 만납니다. 대표적인 무신론 철학자 프로이트와 기독교 변증의 대가 C.S. 루이스의 가상의 대화를 통해 신의 존재, 사랑과 성,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지난 2020년 국내 연극에서 C.S. 루이스 역을 맡았던 이석준 배우와 추상미 집행위원장이 시네 토크를 진행합니다. 이 밖에 생태와 평화, 인권 등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를 다루는 영화를 비롯해 예술 영화의 거장인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감독과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특별전이 상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중적이면서도 현 시대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저희가 상영작들로 선정을 해서 넓이를 좀 확보하고요. 인문학적이고도 또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감독들의 특별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중적인 것과 좀 예술적인 깊이를 함께 담아내는 영화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개막식은 오는 15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며 이후 영화제의 폐막까지 남은 일정은 신촌 필름포럼에서 진행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외할머니 카페를 열어 국내외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는가 하면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선교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천 부평구 부계동 등불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인천시 부계동 거리에 자리한 소박한 건물의 등불교회. 이곳은 매주일 예배를 보는 공간이지만 주민들에겐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김은혜 담임 목사는 등불교회를 마을 친화적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등불교회는 마을 친화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카페, 또 카페 안에 교회가 상호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를 찾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는 거고, 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또 카페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되기 때문에. 등불교회가 카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당시 김 목사에게 커피 교육을 받고 카페에서 일한 황경자 권사. 80이 넘었지만 지금도 그 시절이 그리워 가끔씩 나와 김 목사의 일을 돕습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좀 실수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담 한번 말씀드리면은, 손님이 오셨는데 그 초코라떼를 주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이니까 잘 몰라가지고 그걸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죄송하다고
이제 그런 기억도 나고 또 이제 그 여럿이 같이 이제 이러시는 권사님들이 또 이제 그냥 또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뭐 지금 80이 훨씬 넘었으니까는 근데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10여 년 전 성도들과 함께 시작한 카페 운영은 본의 아니게 이중직 목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일자리 만들어 드리자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되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땐 70대셨는데 이제 한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다 80 이상 되셔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편찮으시고 그래서 한 분 두 분씩 그만두셔서 저만 남아서 자연스럽게 이중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김 목사는 커피를 통해 이웃을 섬기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청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찾게 하고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8주 과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김 목사의 카페 사역은 해외 선교에 유용한 도구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와 있던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커피를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또 선교지 인도나 아니면 미얀마 또 네팔, 필리핀, 태국 등지의 현지에 가서 이제 현지인들에게 커피를 가르치기도 하고 김 목사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인도의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도형 교수. 김원래 목사의 커피 교육이 인도 청년들의 창업까지 이어져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취업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난한 청소년들이 자기 직업, 자기 사업을 갖고 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준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등불교회 김원래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배운 것을 인도에 와서 지금 잘 활용해서 현재 3기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 12월 달에 첫 창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선교의 장을 넓혀가고 있는 등불교회는 외할머니 카페가 주는 친근감으로 커피 이상의 따뜻한 위로를 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카페를 하면서 제 스스로 세웠던 슬로건은 커피 향기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었는데 제 스스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제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또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이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카페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은 많은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커피도 더 다른 집보다 맛있고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거, 또 우리들 얘기를 마음껏 누리고 할 수 있는 거 편안하니 좋아요. 목사님이 바쁘셔도 우리들 얘기를 참 잘 들어주시고 차 같은 것도 잘 타갖고 와서 받쳐주고 너무 잘 행복하고 좋아요. 외할머니 카페를 통해 작은 빛을 지역 사회와 세계에 비추고 있는 등불교회. 김원래 목사는 오늘도 그 누군가의 친구로 커피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지구촌교회가 차기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미래준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지구촌교회는 미래준비위원회를 통해 4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교회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회 분립 연구와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 마련 등의 과제들에 대한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도 진행합니다. 미래준비위원회는 2025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하며 교인들이 원할 경우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충주노회와 포항남노회가 각각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을 선출했습니다. 2024 광주 복음화 대성회가 연합 섬김 부흥을 주제로 광주 동명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장통합 충주노회가 제25회 정기노회를 열고 충주은혜교회 김태웅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공연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1년간 생활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엔 충주 숭덕교회 기룡철 목사가, 장로 분호회장엔 음성무급교회 김경호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예장통합 포항남노회도 제109회 정기노회를 열고 포항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노회장엔 포항전원교회 김성철 목사와 오천중앙교회 한석천 장로가 각각 뽑혔습니다. 2024 광주 복음화 대성회가 연합 섬김 부흥을 주제로 광주 동명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에 함께 계신 저희들부터 하늘의 미랄이 되고 불씨가 되어서 전도운동을 통하여 광주에 다시 한번 놀라운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3,000명의 성도가 함께한 이번 대성회엔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한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회 참석자들은 지역과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군산 지경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경 큰틀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엔 공연과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됐으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점심이 제공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새벽부터 오전 사이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